네, 안녕하십니까. 최익수의 급등주 포착법 오늘 그 마지막째 강의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6개의 강의가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길 수 있는데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아주 밀도 있는 내용을 많이 담아놨습니다. 사실은 TV에서 뭐 아주 많은 분들이 보시는 강의라면 좀 더 범용적인 강의를 이제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바로 확실한 수익을 이제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 또 강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디테일하고 복잡한 내용일 수 있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째 강의의 이제 제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강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오늘도 매수 오케이. 오늘도 매수 오케이. 뭐 지난 1강에서 5강까지의 내용들을 또 자세히 보신 분들은 항상 오늘도 매수 오케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또 어떤 매수 지점의 오케이 지점을 찾는 것이냐? 그거를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반복 가능한 실전 공식이라는 게 있을까? 뭐 이전에 알려드린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한 실전 공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오늘 또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고 직관적이고 알기 쉽고 그 다음에 바로 수익도 가능한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매수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제목을 단 이유는요, 이제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하도 이제 그 뭐 스윙 매수건, 스윙이라는 거는 오늘 이제 매수를 하면 보통 빠르면 내일부터 한 뭐 2주, 빠르면은 10일, 뭐 이 이내에 이제 수익을 수익 매도를 하는 게 스윙 투자라고 할 수 있죠. 뭐 요거보다 조금 더 길어지면은 그건 이제 단기 투자로 들어가고요. 이제 스윙이 뭐 단기 스윙도 있고 중기 스윙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같이 쓸 수 있는데 보통 스윙이라고 하면 이제 그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 스윙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일 이제 바로 다음 날부터 뭐 길면 한 10일 정도까지의 목표 매도가로 매도를 하는 게 스윙 투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도 매수 오케이는 뭐예요? 오늘 매수해서 뭐 내일 오늘 종가 매수를 해서 내일 수익 매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 3일 내에 아니면 4, 5일 내에 할 수도 있고 그런 매매도 되지만 중요한 거는 특히 이제 장중 매매에 있어서 내가 오전에 수익을 좀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마감 종가에 가보면 최대 손실로 찍혀 있는 계좌를 보면서 참 의아하실 거예요. 왜 마지막에 가면 최대 손실을 끝날까?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전에 수익을 냈을 때 이게 만족할 만한 수익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공부는 하셔서 오전에 매매가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그 전날의 이슈와 아침에 또 나온 이슈 뭐 그런 것들이 딱 융합이 되면서 아침에 수급이 폭발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9시 30분 전후나 길면 10시 초반인데 그때까지 수익을 만족할 만하게 못 내면 내가 힘든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힘든 구간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10시 반, 11시부터 2시까지. 그때가 굉장히 여러분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시간대거든요. 그 시간대 이제 오전에 수익 난 거를 다 잃고 마이너스로 전환되면 이제 막판에 이걸 만회해 보겠다고 또 2시 이후의 종목을 이제 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14시라는 거는 2시라는 얘기는 예전에도 그렇지만 뭐 장이 3시에 마감을 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3시 반인데 2시라는 거는요
진짜 뭐 아니면 도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강한 종목은 뭐 끝까지 가는 경우가 가끔 나옵니다. 뭐 10%대 발견해서 상한가까지 직행하는 뭐 그런 종목도 나오는데 보통은 굉장한 속임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수익을 만회해 보겠다고 들어갔다가 종가 최대 손실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오늘도 매수를 할 수 있을까? 다음 날 또 오늘이 왔을 때 그래서 그 OK를 할 수 있는 확실한 자리가 있느냐? 그래서 그러면서 매일 반복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거를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알려드릴 거니까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면요. 자, 저번 시간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저번 시간에는 3분봉에서 계단식 상승 이후에 에너지와 상승률이 결부가 된 급등 종목 중에서 20% 이상 계단식 급등에서 3분봉에서 눌림 지지가 절반 이상에서 나왔을 때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나 약간 다릅니다. 뭐냐면 20% 이상의 계단식 급등은 이거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외가 없이 이게 이제 에너지를 확인하는 거고 20%는 여기에 이제 거래대금이 있어야 되죠. 거래대금. 거래대금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전에는 좀 작아도 됩니다. 근데 오후로 갈수록 최소한 이제 300억 원 이상은 터져주는 게 좋다. 자, 1차 상승이 나오고 고조폭의 절반을 또 지지를 해요. 지지를 합니다. 이제 계단식 급등이 나온 다음에는 상한가 가기가 쉽지가 않다 그랬습니다. 종가로 가면서 상한가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20% 급등 이상 계단식 급등이 나왔을 때 바로 상한가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라고 그랬어요. 거의 없다가 아니라 그냥 없습니다. 없어요. 계단식이면 뭐 상승 5파 정도는 이상 나와야 되니까 상승 5파동 하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뭐 이렇게 따지면은 뭐 5파 내면서 바로 상한가 가는 것도 있던데 그럼 여기다가 점진적이라고 쓰세요. 점진적. 점진적. 이러면은 되겠죠. 그러니까 막 급하게 5파동 이상 나오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뭐 이거는 급하게 나왔습니다. 급하게 좀 나름 급하게 나왔으나 웬만해서는 봉 크기도 관련이 있어요. 뭐 급하게 5파동 나왔는데 상한가 가는 종목은 3분 기준으로 해서 봉이 이렇게 작지가 않아요. 봉이 그냥 뭐 이만합니다. 이렇게 막 음봉 하나 내고 막 이렇게 또 내고 이렇게 하고 뭐 음봉 이렇게 봉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이런 자잘한 봉들이 나와주는 게 좋아요. 자잘한 봉들이. 저번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린 내용이에요. 자잘하게 연속해서 양봉이 나오는 게 좋다. 연속해서. 그 다음에 눌린 이후에 저번 시간에는 3분에서 지지점을 3번 찾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강력한 급반등의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이 매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매일 한 종목씩은 나옵니다. 2종목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많으면 3종목도 나와요. 근데 한 종목은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매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매매법으로. 자, 그다음에 급반등 장대 양봉은 직전 눌림폭의 절반을 돌파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엄청나게 큰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잖아요. 이 장대 양봉이 앞에 저가에서 고가까지의 절반을 돌파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절반을 돌파. 계속 절반 얘기를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필요 충분 조건에서 무조건 있어야 되는 필요 조건이고 이것도 필요 조건. 절반 돌파. 절반을 갑작스럽게 돌파한다. 동시에 저번에 이제 3분에서 3번 지지받고 20선, 60분선, 20선이 60분선이죠? 이거 돌파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것도 돌파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니, 급반등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20선도 못 돌파하면 그거는 허당입니다.
허당이니까 무조건 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돌파에서 1차 매수, 눌림에서 2차 매수. 그 다음에 직전 최고점 상회 시의 1차 매도, 배수 단위 2차 매도입니다. 배수 단위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배수 단위부터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고점이죠. 1차 상승의 고점. 그 다음에 여기가 저점입니다. 그럼 일단 다른 건 다 모른다고 치고, 고점과 저점의 절반선이 파란 선이에요. 그럼 파란 선을 기준으로 올라간 만큼 올라간 게 배수 단위입니다. 여기 좀 눌리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배수 단위가 적용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급반등의 계단식 상승의 2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준 종목에서 하락 눌림이 나왔는데, 지지 라인이 저번에는 3분에서 3번을 찍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하락한 종목은요 3번을 찍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나는 종목이 있고, 이게 많죠. 이게 많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이렇게 급반등이 나온다는 거. 근데 급반등이 나왔을 때 이 노란색 선, 이제 노란색, 이 노란색 선을 돌파를 해주면서 직전 눌림폭의 절반도 동시 돌파해야 돼요. 동시. 그래서 동시 파란 선과 이 노란색 선을 동시에 돌파한 여기가 1차 매수. 그 다음에 눌림에서 살려고 했는데 음봉이 나오다가 양봉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2차 매수입니다. 원래는 여기서 1차 매수하고 눌림에서 그냥 음봉일 때 사놓으면 돼요. 근데 종가를 확인하고 살려고 했더니 바로 음봉이 양봉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런 양봉이라는 얘기는 장중에 여기가 시가 종가잖아요. 여기가 저가고. 그럼 이게 원래는 여기서 시작해서 음봉이었단 말이에요. 음봉이었다가 음봉이 점점 짧아지는 거죠. 이렇게 아랫꼬리를 점점 이렇게 달면서 양봉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장중에는 음봉이었다는 얘기여서 여기서 2차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전고 돌파해서 폭이 여기 너희까지 가면 한 5% 나와요. 돌파 직후에 바로 팔면 5%가 안 나오는데 바로 쭉 뻗었을 때 5%가 나옵니다. 여기서 1차 매도, 그 다음에 배수 단위. 아까 말씀드렸던 배수 단위가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간 만큼 올라가면은 여기서 2차 매도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드시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은 여기까지 물량을 거의 다 많이 줄여놔야 돼요. 4분의 3 정도까지. 나머지 소량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올라간 만큼 여기까지 배수 단위를 하면 여기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수 단위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올라간 파동이 나오면 거기서 저항과 지지를 찾고 선을 그으면 거기까지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이게 이 프로티나라는 종목이었거든요. 프로티나, 신규 상장주인데 프로티나라는 종목의 일봉을 잠깐 볼게요. 분봉만 보는 것보다 일봉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게 요 선이죠. 이 분홍색 선. 아까 이제 여기가 16,440원 선인데, 아이고, 16,440원이 이 선이에요. 이 분홍색, 보라색인지 분홍색인지. 요 선이 뜻하는 바가 뭐냐라는 거를 일봉에서 적용을 해보면, 죄송합니다. 요런 이제 음봉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앞에 있을 때 그 시작점이라는 얘기죠. 보통 프로티나의 차트를 이 이후에도 보시면 약간 더 상승을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날 종가가 앞에 음봉 두 개를 돌파해서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음봉 돌파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이음봉 돌파. 그러니까 보통 음봉을 하나만 장악을 해도 굉장히 강하다. 매수가 강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음봉을 2개를 돌파하거나 3개를 돌파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 선을 돌파하면 쉽게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돌파되고 나니까 여기서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다시 급등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3강인가 2강에서 일봉과 분봉의 어떤 교집합, 교점, 그러니까 그 공통점, 연결점을 찾아서 매매하는 것도 굉장히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거 한번 복습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린 BNG라고 이제 탈플라스틱 관련 뭐인데 최근에는 뭐 에코플라스틱 예전에는 이제 중소형주에서 이제 핫했는데 요즘에는 세린 BNG가 좀 시가총액은 굉장히 낮은데 자, 일단 이 앞에 포인트는 똑같습니다. 절반 지지하고. 근데 일봉을 먼저 보면 요것도 아까 그 프로티나 일봉에서 보실 수 있겠지만 요게 이제 거래가 증가를 하고 아까도 보시면 거래가 이렇게 증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음봉을 장악하는 거는 좋은데 거래량이 적으면 안 되겠죠. 이게 에너지라고 할 수 있죠. 상승률도 에너지, 거래 대금도 당연히 에너지죠.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터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앞에 음봉 하나를 장악했지만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폭발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악형일 때 이제 장중에 그 다음 날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가 중요하죠. 보통 이렇게 이제 일봉에서 고가가 종가는 이 앞에 음봉만 살짝 장악형이 나왔지만 장중에는 여기 이평선들을 다 돌파했어요. 이 고점이. 그러면서 중요한 게 앞에 고조폭의 절반도 돌파했다. 물론 종가는 돌파를 못했습니다. 근데 고가도 중요해요. 고가. 어디까지 뻗어 나갔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월 4일 날 이게 이 전날이죠. 이게 8월 3일 앞에 일봉이 윗꼬리가 길다는 거는 여기까지 상승하고 여기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윗꼬리가 길게 나온 거예요. 그죠? 상승은 여기까지 하고 종가는 마지막에 계속 누른 거죠. 많이. 그런 상태에서 아침에 시작부터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도 매수 오케이. 이 얘기는 비단 장중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날 종가 베팅을 할 수도 있는 자리에서 종가 베팅을 하기에는 너무 많이 누른 것 같아. 그래서 다음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종가 매수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안 하고 보니까 다음 날에 이렇게 불뚝 시초가부터 바로 어떻게? 절반. 1차 급등의 고조폭의 절반을 지지를 못했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어제 만약에 지지를 했으면 어제 샀겠죠. 이거는 못했어요. 근데 어제 급등이 나온 거를 오늘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3분에서 강한 급반등이 나오면서 어제 고저폭의 절반인 파란 선을 돌파하고 노란색 선을 동시 돌파했다 이거예요. 그럼 돌파하고 매수, 눌림에서 2차 매수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통 어디까지 가느냐? 전고점까지 가요. 전고점에서 일단 거의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6% 정도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수익이 나는 방법 중에 아침 시초가에서 공략을 이제 시초가 봉에서 공략을 하고 싶은데 그 근거가 되는 게 뭐냐? 그 근거가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어제 20% 이상을 올려놓고 무너졌던 종목이 재빨리 강한 장대 양봉을 냈을 때 매수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 날 보시면 이 다음 날 이렇게 급등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봉에서 거래 대금이 터지고
장악형 양봉이 나오면서 고가가 올라간 윗꼬리, 많이 올라간. 보통 여러분들이 이런 윗꼬리 양봉을 보시면 이거 뭐 세력이 고점에서 다 매도했다라고 생각하시고 겁나가지고 매수를 못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무슨 반응이 없다가 파동도 없다가 이렇게 윗꼬리 양봉이 길게 난 종목은 안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맞아요. 근데 같은 윗꼬리라도 아랫꼬리도 있고 그다음에 이 종목은 여기서는 횡보를 했죠. 근데 파동이 나왔단 말이에요. 파동이 나오고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꼬리 부분이 전체 고점의 절반을 돌파했었다라는 거죠.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얘기는 뭐냐면 저점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올라간다는 얘기. 올라가고 고점도 올라갔었는데 눌렸다가 절반을 돌파하니까 전체 절반도 돌파하고 하니까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제 근거를 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윗꼬리 양봉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특이한 봉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온다. 그럼 바로 매수할 수 있는 이걸 알고 있어야만 매수를 하지. 여러분들 그 어제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고점이 얼마냐면 1950원에서 종가가 1700원도 안 됩니다. 거의 마이너스 뭐 고점에서 17%를 빼요. 아니 12%를 뺍니다. 12%. 12%를 빠진 종목이 이만큼 올라가면 여러분들 이거 매수할 수 있겠어요? 어렵잖아요. 이거 또 이렇게 내려갈까 봐 못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야 여기서 매수를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수급이 터질 때 그때 가는데 항상 가는 게 아니라 수급이 터졌다고 이런 요건들이 맞춰졌을 때 간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배수 단위가 체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다는 거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올라온 만큼 지지와 저항을 찾아야 되는데 고점과 저점의 절반이니까 여기 밑에서부터 올라온 만큼 고점을 그으면은 요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전고점을 넘으면은 매도입니다. 여기나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배수 단위를 굳이 찾자면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저폭 아까 프로티나도 그렇고 고저의 절반을 기점으로 올라온 만큼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최고가에서 나머지 물량을 매도할 수 있다. 그다음에 그린 리소스라는 종목인데요. 계단식으로 일단 파동이 여기까지는 1, 2, 3인데 여기 4, 5 이만큼 올라갑니다. 그래서 5파동을 채웠어요. 5파동을 채운 이 종목이 저번처럼 만약에 이제 3분에서 지지를 3번 받는지를 체크를 하려고 했더니 깨졌습니다. 그럼 이건 아니죠. 그럼 여기서 3번을 또 체크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도 아니에요. 한 번밖에 안 찍었어. 그러면은 이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이렇게 급등 양봉이 나옵니다. 1시 후반 거의 2시 거의 다 됐을 시점에 어떻게? 고저폭에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절반이 이 파란 선이에요. 파란 선을 돌파하고 동시에 20선을 돌파하죠. 자, 근데 이 종목은 조금 어려운 게 뭐냐? 오후장에 나온 애들은 좀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종목은 여기 사고 눌림에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사야 되느냐? 잘 들으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음봉 하나 나왔다고 사는 게 아니고요. 음봉이 나온 다음에 다시 20선을 돌파할 때 삽니다. 이게 안전해요. 만약에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서 그냥 간다. 그럼 여기에 1차 매수한 것만으로 수익 매도해야 됩니다.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요. 무조건 가긴 가지만 특징이 뭐냐면 여기 고점선하고 얼마 폭이 많지가 않아요. 여기가 이제 16,700원, 여기는 17,2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3%밖에 안 돼요. 4%가 안 나오죠. 그럴 때
그럴 때는 눌림이 좀 더 나온다는 거. 그래서 폭을 벌려줘요. 5%가 나오게끔. 그러니까 돌파하면은 여기서 이제 매도하면 5%가 나오게끔 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벌려주는 역할. 그래서 폭이 작을 때는 눌림이 충분히 더 나오고 다시 한번 20선을 돌파할 때가 2차 매수, 여기가 1차 매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고를 넣으면은 매도를 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고점과 배수 단위까지 굳이 체크하자면 이 파란 선인데 여기서는 이게 이제 눌림이 여기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 이렇게 많이 눌렸잖아요. 이럴 때는 여기서부터 배수 단위를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상한가를 훨씬 뛰어넘거든요. 이제 여기가 거의 상한가 근접한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서부터 끊어야 돼요. 음봉이 있는 요 시작점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끊어서 여기 배수 단위를 봅니다. 그래서 전고점보다 조금 더 나오는 뭐 그 수준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간 만큼 올라가면 여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죠. 그래서 5%가 꼭 나오게끔 돼 있거든요. 5%를 내고 매도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인포바인이라는 종목인데 저번 5강 때도 예시로 들어드렸는데 이 종목은 저번에 이제 5강 때 3분에서 이게 지지를 받고 얘는 20선을 깔고 가다가 10선 돌파했을 때 매수하고 상한가까지 간다 그랬죠. 상한가까지. 그때 예시를 들었던 종목인데 보통 이제 이렇게 한번 기법이 적용된 종목이 다음에 또 오를 때 또 다른 기법이 또 적용되면서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가는요, 거래가 터지고 파동이 나온 다음부터 보셔야 돼요. 근데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일봉 매매에서 뭐 이런 데서 매매를 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장중에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재차 올라갈 때 매수를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파동이 다시 올라갈 때. 내려올 때는 하는 게 아니에요. 내려올 때는. 어디까지 내려올지 몰라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종목도 다시 머리를 세운 날입니다. 세운 날. 머리를 밑에 이제 21선하고 이거 이평선을 다 깔고 다시 돌파한 날. 그러면서 얘는 이제 전체 고저폭의 절반을 종가로 넘었습니다. 고가로만 넘어도 의미가 있는데 종가로 넘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스윙 매매도 돼요. 스윙이라는 거는 이날 종가에 사서 다음 날 올라가면 전고점을 목표로 매도를 이제 하는 그런 스윙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날 분봉을 한번 어떻게 요 윗꼬리가 전날에 이제 이게 전날이란 얘기예요. 전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스윙 매매는 뭐라 그랬어요? 스윙은 종가의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종목을 놓쳤다. 그래서 봤더니 굉장히 절반을 돌파해 놓고 거래량도 늘어났다. 다시. 꼭 거래량이 막 신고 거래량일 필요는 없어요. 이럴 필요는 없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이렇게 이제 눌림 지점 있잖아요. 눌렸을 때 이런 거래량들보다는 많아야 된다. 음봉의 앞에 음봉을 장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악당하는 음봉들의 거래량보다는 많아야 된다. 이거는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날 종가가 어떻게 끝났냐면 이렇게 끝났어요. 자, 11시에서 급등이 나온 다음에 쭉 눌러서 끝났습니다. 자, 고조폭의 절반이 이제 파란 선이에요. 파란 선도 깨고 더 눌러서 살짝 반등해서 끝났어요. 그 파란 선 약간 밑으로 이제 종가가 나오면서. 자, 그런데 아침에 첫 봉이 음봉으로 내려 꽂으니까 이 종목은 아닌가? 요 다음번에 이렇게 연속해서 적산병이 나오면서 장대양봉이 나옵니다. 이 장대양봉의 특징이 뭐예요? 이거죠. 직전 눌림폭의 절반, 이 파란 선이죠. 파란 선을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선, 60분 선이죠. 요 노란 선을 뭐 그 전에서 돌파했네요. 그 전에 양봉이 돌파하고 그걸 이제 확인시켜주는 굳히기 양봉이죠. 굳히기 양봉으로 나오면서 거의 고가 근처까지 여기까지 일단 솟아 올랐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앞에 음봉이 하나 있고 한 번에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세 개를 거쳐서 올라온 겁니다. 이럴 때는 여기에 상승률이 보시면 6.8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88%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올라갔어요. 그럼 이거는 전고를 향해서 갈 건데 시간을 들이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첫 봉부터 올라간 게 아니라 음봉일 때. 그리고 봉 하나로 여기를 돌파한 게 아니라 하나, 둘, 세 개로 돌파한 거죠. 그래서 좀 돌파가 나오면서 센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첫 봉이 음봉, 그 다음에 세 개로 뭉쳐서 절반 돌파를 했다. 적어도 2개 이상으로. 이럴 때는 조금 시간을 들였다가 재돌파할 때 매수하는 그런 방법이 좋고요. 만약에 매수를 하더라도 여기서 1차로 다 사시면 안 됩니다. 뭐 여기다 좀 사고 20선 돌파할 때 여기 또 사고 여기 또 사고 여기 또 사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점은 계속 이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뚫고 올라가요. 이런 애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종목의 특징은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의 폭이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돌파가 안 나오고 좀 많이 누른다 그랬죠. 아까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얼마 안 되니까 한번 이렇게 누른다 그랬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인포바인도 여기 고점하고 폭이 얼마 안 돼요. 이게 뭐 76,200원에서 8만 원이니까 한 그래도 한 4천 얼마 나오니까 한 4% 정도 나오네요. 근데 폭이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누를 수 있어요. 3.8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눌렀을 때 재돌파할 때 노란색 선 60분선을 재돌파할 때 매수를 뭐 여기 2차, 3차 그다음에 돌파할 때. 그러면 돌파할 때 일단 매도를 일단 좀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간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부터 파란 선이 여기죠. 파란 선. 파란 선의 배수 단위는 요 정도 나오죠. 여기까지 하면 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배수 단위는. 근데 이게 오늘 당일의 기준에서는 고저폭의 절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가 이렇게 되니까 절반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그것도 요 정도밖에 안 되네요. 요 정도.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요 정도까지만 먹는 게 안전합니다. 자, 그래서 요 인포바인의 요 날을 보시면 전날에 이제 절반을 돌파한 윗꼬리. 요것도 윗꼬리가 상당히 길어요. 어떻게 보면은 몸통보다 더 길어요. 조금 더. 근데 아까 이제 세린비엔지보다는 짧죠. 윗꼬리가. 근데 윗꼬리 양봉도 어떤 게 좋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수평에서 그냥 윗꼬리 양봉이 나오는 거는 안 좋다. 근데 우상향 파동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눌렸다가 재상승할 때 윗꼬리 양봉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것만 공략을 하셔도 사실은 굉장한 수익을 많이 내실 수가 있어요. 뭐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절반 돌파했다가 종가 베팅을 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나옵니다. 근데 종배했을 때 문제가 뭐냐? 배수 단위를 모르시면 요거 올라간 거 요거 먹고 막 누를 때 대충 나와요. 매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못 먹어요. 여기까지라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알아두셔야 분봉을 알아두셔야 일봉에서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봉에서 전고점을 목표로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했을 때가 최종 목표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폭이 굉장히 커요. 7만 원에서 9만 원이면요. 거의 18% 이상 올라갑니다. 18%. 자, 그다음에 피노라는 종목이 바닥에서 나왔는데 이 종목은 12시 30분에 갑자기 이제 호재를 띄우고 급등이 나왔어요. 이제 갭이 나왔다는 거는요. 뉴스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쭉 뻗어서 20% 이상을 올렸는데 이 20% 이상을 이렇게 찍은 다음에 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버팁니다.
근데 이럴 때 매수하시면 안 돼요. 잘 보시면은 고점이 이렇게 내려가요. 고점이 계속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런 애는 내려간 만큼 더 내려가 이렇게. 자, 우리가 배수 단위가 뭐예요? 올라간 만큼 올라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고점이 계속 낮아지면 내려간 만큼 내려갑니다. 그래서 딱 정확하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려가고요. 이거는 이제 하락 스파 여기까지 보시면은 여기가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서부터 내려간 만큼 여기서 내려간 거예요. 정확하게. 물론 막 틱 단위까지 뭐 정확할 수는 없지만 얼추 그 정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반응이 없으면 안 해야 돼요. 여기 눌렀다고 해서 여기 지지받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 매수하고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거는 위험도가 좀 있어요. 물론 여기 2차 VI, 여기 1차 VI고 1차 VI, 여기가 2차 VI인데 2차 VI 이후에 원래 갭이 뜨는 게 좋은데 갭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갭하락 지점을 상회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내려오다가 1, 2, 3, 4, 5, 6, 7인데 7파동이 이제 올려치면서 내려온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파동에서 계단식 파동이 굉장히 강하다 그랬는데 더 강한 거는 이 조정파가 안 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는 게 가장 강하다 그래요. 우상향 플랫폼이라고. 그러다 가장 안 좋은 게 내려가면서 올라가는 거.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뭐 헤드 앤 숄더가 되는 거고, 만약 여기서 꺾였다 그러면 여기서 고점을 못 높였다. 그럼 쌍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내려가는 종목도 이렇게 내려가는 게 제일 세게 내려가는 거겠죠. 반등파는 원래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강한 게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강한 게 뭐예요? 제일 강한 게 올려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올려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되면 V자 반등. 이렇게 되면 역헤드 앤 숄더. 만약에 이렇게 같이 이 라인에서 약간 비슷하게 올라가면 쌍바닥. 처지고 올라가면 뭐 짝꿍댕이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물론 이게 올려쳤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매수를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소량만 하시는 게 좋고, 중요한 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1시, 2시가 거의 다 된 상태에서 급반등이 나옵니다. 물론 얘가 이 종목이 봉 2개로 돌파했으니까 아까의 뭐 인포바잉 같이 볼 수도 있지만 요 하나가 고가까지는 20선을 돌파했어요. 종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서부터 매수가 가능합니다, 원래. 예. 여기서부터 확인하고 여기서 해도 되고, 뭐 그다음에 눌림이 또 나오죠. 왜냐면 여기하고 폭이 또 짧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여기까지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돌파가 확인되면 그 다음부터 많이 누를 때 사놓으시는 게 좋고, 이게 돌파가 여기까지 나오면 여기서 사는 건 좀 늦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오후 종목이 어렵다는 거예요. 오전보다. 이렇게 이제 눌렸다가 재돌파할 때 뭐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하고 싶은데 2차 매수를 뭐 여기서 해야 돼요. 오후 종목이 좀 그렇게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은 패턴이 나와도 오전 시간대랑 오후 시간대랑 전혀 타점 잡기가 다릅니다. 타점을 잡는 위치 자체가. 그래서 오후는요, 약간 눈치 빠른 사람이 이겨요. 경험도 많고. 그래서 누가 더 낮게 잡느냐의 싸움이에요, 사실. 그래서 VI 이후에 낮게 시작했기 때문에 전고 돌파했을 때 나와줘야 됩니다. 이것도 이후에 엄청나게 폭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음 날 또 올라갑니다. 피노도 다음 날 또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를 일봉에서 보시면 요 4685라는 분홍색 선이, 요게 원래 분홍색 선을 이제 절반선하고 이게 겹치기 때문에, 고저폭의 절반선 겹치기 때문에 제가 파란 선하고 분홍색 선을 같이 해놨거든요. 4685라는 4685원이라는 이 지점이 음봉의 시작점 있잖아요. 여기 시가하고 거의 같습니다. 여기 음봉 처음 시작점. 그래서 거기를 뛰어넘는 그런 이제 중요한 가격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한조선입니다. 대한조선은 최근에 이제
뭐 8월 초 또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관세 협상 이후에 가장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게 미국이 가장 필요한 게 뭐 반도체도 있겠지만 조선, 뭐 그다음에 일반 조선뿐만 아니라 이제 군함 뭐 이런 것까지 거기에 이제 턴키로 뭐 보수에서부터 뭐 학습 교육까지 후학 양성이라고 할까요? 그것까지. 자, 이것도 보시면 계단식 상승이 쭉 나왔어요. 나오고 쌍봉을 찍고 고점 2개를 찍고 거의 3개, 뭐 하나 이걸 3개라고 볼 수도 있고 2개라고 볼 수도 있죠. 이거는 이제 피레침이니까. 그 다음에 하락을 쭉 했다가 파동이 고저의 절반. 자, 제가 그때 저희 차트에 표시된 이 빨간 선이 절반선입니다. 130이니까 거의 이게 이제 맞아요. 130선이면은 하루 전체거든요, 거의. 전날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시간대에 따라 다른데 2시 30분이니까 전날에 거의 뭐 2시 반 이후부터 이때까지를 이제 고저폭의 절반이 이 선이에요. 절반을 딱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는데 한 방에 급반등 장대 항봉은 아닙니다. 아닌데 요게 이제 신규 상장 종목으로서 요게 이제 좀 의미가 있는 장대 항봉이죠.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돌파하고 재돌파. 그래서 만약에 봉 크기가 아주 센 봉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돌파 재돌파를 보세요. 뭐냐면 봉이 아주 크진 않다. 좀 작은 것 같다. 그럴 때는 돌파, 파란 선을 돌파, 노란색 선 여기서 돌파했으니까, 그죠? 노란 선 여기서 돌파됐고, 파란 선, 절반 선을 어떻게 한다? 돌파했는데 봉 크기 좀 작다라고 하면 재돌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셔야 돼요. 여기서. 매수. 그래서 여기서부터 고점까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또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2시 50분이에요. 2시 50분이라는 시간은 이제 마감까지 30분 조금 넘게 남아있는 시간. 거의 3시 이후는 이제 다 움직임이 없죠. 눌리거나 그런 시간대이기 때문에 2시 50분에 절반을 돌파하고 나간다는 거는 그냥 고점을 그냥 다이렉트로 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상한가까지 간 이유는 마찬가지죠. 뭐 여기서부터 절반까지 올라간 폭을 그대로 하면은 뭐 여기가 일단 나오고, 그래서 여기에 저항이 있잖아요. 근데 저항 있고,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아까 뭐라 해서 여기까지 올라간 거를 여기서 올리면 상한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보수적으로 여기 올라간 만큼만 보면은 여기 1번 지점이 되고요. 저항이 3개 물려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폭을 파란 선에다가 갖다 때리면은 여기까지 나가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이 분홍색 선이 95,100원이라는 가격인데, 이 95,100원이 일봉에서 보시면 중요한 요 꼬리, 물론 요 시가는 아니지만 요 꼬리하고 딱 결부가 돼요. 이게 굉장히 우연의 일치치고는 굉장히 이제 연관성이 조금 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날에 신규 상장이 됐는데, 제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첫날에 신규 상장주가 이런 대음봉이었다. 그러면 이제 양봉 나올 때까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볼 필요가 없는데, 첫날에 윗꼬리 양봉이 나왔는데 아랫꼬리까지 있는 약간 팽이성 양봉이다. 몸통이 어느 정도 있고 이러면 바로 다음 날 반응을 안 해도 뭐 이날 3번째 날에 반응을 했지만 뭐 네 번째 날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곧 한 번은 급반등이 나와요. 첫 봉이 저렇게 팽이봉이면. 이제 팽이라는 게 변곡이잖아요. 변곡. 이제 이게 뭘 뜻하냐면 하락 변곡일 수도 있고 상승 변곡일 수도 있죠. 변곡은 뭐예요? 올라가다가 꺾이면 여기가 변곡이죠. 근데 이거는 양봉이잖아요. 음봉이 아니고 이건 상승 변곡이죠. 상승 변곡은 뭘 뜻해요? 하락 이후에 상승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저게. 그게 3번째 날일지 4번째 날일지는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얘가 있다고 해서 이날 사야지.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종가에. 이건 아닌데 이게 이 선을 넘어갈 때 들어가도 먹을 폭이 나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기를 넘어갈 때 아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넘어갈 때만 해도 먹을 폭이 충분히 많다 이거예요. 여기가 이제 97,000원 좀 밑에인데 여기가 101,000원. 그다음에 여기는 103,800원이니까 여기서부터 하면은 뭐 한 7% 넘게 나오죠. 여러분들 그 7%가 작나요? 근데 이런 거를 어떤 날 하루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고수들도 보시면 제가 이제 회원분들한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뭐 1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날 뭐 한 1,500만 원을 수익을 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죠. 매일 1,500을 내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고수들도 어떤 날은 뭐 200만 원, 어떤 날은 뭐 700만 원, 어떤 날은 마이너스 100만 원. 이렇게 내고 또 어떤 날은 1,500 내고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중 베팅을 하니까 특정 종목에 매수사이 정확하게 들어왔다고 했을 때 비중 베팅을 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주식이라는 게 매일 1,500씩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못 벌어요. 그냥 내가 이제 매수 자리가 나오면 거기서 사고 매도할 때까지 내가 매도한 지점까지 보고 매도를 해서 나중에 장 끝나고 보니까 1,500이 벌려 있더라 이거지. 나 오늘 또 1,500 벌어야지 하면 못 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노랑풍선이 이제 그 8월 초에 떴는데, 노랑풍선은 이제 중국 지금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이제 중국인 무비자 한도를 뭐 내년 6월까지, 한시적인지 모르겠어요. 내년 6월까지는 거의 1년인데. 자, 이 종목도 보시면 여기가 이제 20%를 넘겨요. 넘겼다가 눌렀다가 요게 뭐예요? 3번 지지네요. 근데 여기는 올라간 폭의 절반, 이게 5파동도 아니고 절반을 이제 깨고 밑에서 3번 지지받고 올라가는 거니까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돌파를 못한 거예요. 전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랬던 이 종목이 9월 이제 11시 때였어요. 이때 11시 때 올라가고 쭉 밀립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1시 거의 뭐 15분, 1시 넘어서까지 거래량이 없어요. 거의 말라 있습니다. 이따가 갑자기 이런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오죠. 이거는 뭐, 근데 이거를 매수를 여기서 하려면 이 종목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오는 순간 바로 여기예요. 여러분이 이제 발견하는 순간 아마 여기일 거예요. 전고점 넘었을 때 여러분의 가지고 계신 검색기가 띠링띠링 하면서 여기서 발견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하기가 쉽지가 않으나 여기서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노란색 선 60분 선 돌파, 절반 돌파 한 다음에 이게 앞에 이제 올려치면서 내려왔잖아요. 올려치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 올려치면서. 그래야 이런 것들 나왔을 때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그 전고점까지 굉장히 많아요. 여기가 6,000원 초반이고요. 여기가 이제 6,400원이 넘어가니까 바로 5%가 나와요. 한 방에. 그런데 이 종목은 배수 단위를 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밖에 안 됩니다. 그냥 전고 돌파하면 팔아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만큼 올라간 거를 파란 선에 붙이면은 여기까지 나오죠. 일단 여기까지 매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다른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약간 이제 감각적인 매매가 필요한데 요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고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된다. 자,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6,010원이라는 가격이죠. 아까 이 절반선이 6,010원이라는 가격인데 그 절반선이 여기 이제 하락 시작점에 약간 못 미치긴 하지만 이 밑에 음봉들은 다 넘어가는 그런 가격대죠. 그래서 요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선이다. 저항이 몰려 있다.
올려 있는 선에서 요거를 돌파하니까 쭉 나가더라. 전고까지 넘어갈 때까지 나가더라. 그죠?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를 하이라이트로 해가지고 총 6강의 주옥 같은 내용으로 최익수의 급등주 포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끝이 아니고요. 또 제 공개 방송이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많은 또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의 또 매일 수익 내는 모습들도 제 홈페이지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문자도 다 공개하거든요. 그래서 타점 공부도 하실 수 있게 정회원분들 수익 내는 문자 내역까지 전부 공개하고 있으니까 제 홈페이지에 많이 와우넷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정보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 6강까지 오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대단원에 막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